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 우리는 처음으로 익숙한 산자락 아래가 아닌 도심의 작고 아늑한 호텔방에 들어섰다. 은은하게 퍼지는 조명과 벽난로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내 코트를 벗겨주며 나지막에 을조렸다. 혜주 씨, 이 순간이 올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당신 마음이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존중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블라우스의 작은 단추 하나가 천천히 풀릴 때마다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는 듯 희미한 기척을 냈다. 우리는 나란히 침대에 기대 앉았고 그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 오랜 침묵 끝에 희미한 생의 감각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죄책감과는 거리가 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간절한 그리움의 조용한 발현이었다. 현관 신발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낡은 등산화를 끄집어낸 건 흐르는 세월만큼이나 먼 10년 만의 일이었다. 뽀얗게 먼지가 앉은 등산화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다시 이 끈을 묶을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혜주 언니, 이번 주말 동상회 산행에 함께 가보는 건 어때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숲의 숨결을 느끼면 답답한 마음도 조금은 풀릴 거예요. 계속해서 방 안에만 머무르면 더욱 무거워질 뿐이에요. 친구의 따뜻한 권유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은 내 마음속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수많은 망설임과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들로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그 산길은 이제는 먼 이름이 된 철우 씨와 발자국을 포개며 수없이 오르내렸던 길이었으니 매년 봄이면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온 산을 붉게 물들이던 그 숲길에서 그는 늘 내 손을 잡고 해맑게 웃으며 속삭였다. 혜주야, 너와 함께 걸으니 이 산의 모든 풍경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구나. 그는 그렇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거대한 산맥처럼 굳건하게 뿌리내린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이 예고 없이 심장의 멈춤으로 세상을 떠나간 후 그 산을 다시 향할 용기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다. 숨이 가빠오거나 다리가 뻐근해지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던 그 공기, 그의 따뜻한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듯한 그 공간과 마주서는 것 자체가 버거웠다.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기억의 파도에 휩쓸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심연으로 가라앉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날 아침 낯선 얼굴들로 가득 찬 동창회 산행버스에 무거운 몸을 실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누구도 먼저 내게 말을 건네오지 않았고 나 역시 굳이 먼저 인사를 건넬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앞사람의 뒷모습을 따라 걸었을 뿐이었다. 고개를 떨군 채 흙길 위로 덧없이 흩어지는 낙엽들을 애써 외면하며 걷던 바로 그때였다. 앞서 걸어가던 짙은색 등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 신혜주 씨가 아니십니까? 낯익은 듯하면서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목소리,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익숙한 눈빛. 그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 했다. 최현준 씨? 남편 철우 씨의 오랜 친구이자 함께 교단에 섰던 동료, 그리고 함께 땀 흘리던 등산 동호회의 회원. 퇴직 후 작은 책방을 운영한다는 희미한 소식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활기 대신 조용한 울림을 머금고 있었고 눈가에 깊어진 주름은 흐른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윽하게 빛나던 눈빛만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는 잠시 동안 말없이 나를 응시하다가 조심스러운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던 무력함, 그리고 먼저 연락드리지 못했던 부끄러움, 정말 사죄드립니다. 나는 어떤 말로 답해야 할지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철우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던 날 이후 그는 그림자처럼 내 시야에서 사라졌었다. 어쩌면 나는 그의 긴 침묵을 오랫동안 서운하게 여겼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와서 왜 이러시는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뱉어낸 나의 질문에 그는 그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없이 길가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앉아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결만을 하염없이 맞이하던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그 산길 어귀에서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창회 산행이 끝난 후에도 홀로 산에 남아 그 낡은 벤치에 말없이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자꾸만 내 마음속에 희미한 그림자처럼 어른거렸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라고 애써 믿었다. 하지만 세 번째 그와 마주했을 때 가슴 한편에서 희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내 발걸음은 자연스레 그 산을 향하고 있었고 그 벤치에 앉아 묵묵히 나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었다. 늘 그래왔듯이 나는 말없이 천천히 굽이진 산길을 올랐고 그는 변함없이 중턱의 그 벤치에서 말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바람의 결이 꽤나 차갑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왔을 때 나는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나지막한 물음에 답하는 대신 오랫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묵직한 질문을 어렵게 꺼냈다. 그날 철우 씨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왜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그토록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서.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떨구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무거운 침묵만이 흘러나왔다. 그 침묵은 어떤 격한 말보다 더 깊은 아픔으로 다가왔다. 철우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 중 한 분이 당신 최현준 씨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내 떨리는 목소리에 그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다. 그리고 낮고 흐릿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나갔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선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향했을지 차마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캐묻고 싶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날 무거운 침묵을 짊어진 채 산을 내려오는 길, 내 머릿속은 풀리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 사람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이 지내다가 하필 지금, 하필 이 익숙한 산길에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걸까? 남편 철우 씨가 마지막 숨을 내쉬기 몇 달 전 우리는 사소한 일로 전에 없이 격앙된 감정으로 부딪혔던 적이 있었다.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보는 그의 차갑고 낯선 얼굴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황했고 며칠 동안 어색한 침묵 속에 냉랭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낯익은 이름 석자를 발견했다. 최현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졌던 통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날 이후 남편은 예전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내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통화가 대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왜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지, 이제 와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기에는 남편도 그 사람도 너무나 멀리 돌아와 버린 듯했다. 며칠 뒤 어김없이 동창회 산행 약속 날이 다가왔다. 이상하게도 그날 그는 먼저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무거운 침묵을 깨고 먼저 다가가 입을 열었다. 그날 나누었던 통화 혹시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는 당황한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이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셨는지 이제라도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철우는 제가 당신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피했던 겁니다.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에 온 신경이 곤두섰다.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것이 맞을까? 그는 희미한 미소인지 깊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으로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저 오랜 친구의 아내로서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환한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나는 어떤 말도 뱉을 수 없었다. 그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귓가에 쓸쓸하게 맴돌았다. 철우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혜주에게 단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간다면 우리의 오랜 우정은 거기까지라고. 그래서 그날 그 마지막 통화에서 저는 어쩌면 소중한 벗을 영영 잃어버린 겁니다. 그의 떨리는 눈빛 속에는 깊은 후회와 아득한 그리움이 함께 서려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말없이 응시하다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말 외에는 어떤 질문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의 쓸쓸한 얼굴이 자꾸만 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남긴 커다란 공허함 속으로 그가 아주 조용하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스며들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괜히 거울 앞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동창회 산행에 나서는 날이면 옷장 앞에서 옷을 고르는 손길이 여러 번 머뭇거렸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외모에 신경 쓸 일 따위는 없을 거라고 단정지었었는데 아니었다. 누군가의 시선에 내가 어떻게 비칠지 그 작은 부분이 다시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 최현준 씨를 마주하는 순간이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졌다. 그날 그가 조심스럽게 전했던 고백,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나지막한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 사람도 나를? 그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고 동시에 남편 철우 씨가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내게 보여주었던 그 깊고 어두운 눈빛이 떠올랐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발을 디뎠던 곳이 바로 이 산이었다. 그날 그는 오랜 벗과 마지막 통화를 나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말없이 창밖 먼 곳을 응시했다. 혜주야, 그날 밤 남편이 먼저 나를 불렀다. 만약 내가 먼저 네 곁을 떠나게 된다면 너 혼자서라도 부디 잘 살아가야 해. 갑작스러운 그의 불안한 듯한 속삭임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갑자기 그런 불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함께 나눌 시간도 함께 갈 곳도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하지만 그의 그 말은 결국 마지막 유언이 되어 버렸고 그날 밤은 우리가 함께 보낸 마지막 밤이 되었다. 이제 와서 되짚어보면 남편은 그날 내게 무언가 가슴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끝내 침묵을 선택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에 차마 그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홀로 짊어지고 떠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사람이 그 무거운 침묵의 이유를 대신 전해준 것이다. 산 중턱 벤치에 마주 앉은 최현준 씨는 오늘도 여전히 망설이는 눈빛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철우가 마지막 순간 제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혜주만은 부디 외롭지 않게 지켜주게. 그의 담담한 고백을 듣는 순간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남편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오롯이 나만을 걱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내 곁을 오랜 버신 현준 씨에게 맡기고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당신이 저를 원망하게 될까봐 끝까지 그 어떤 진실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한동안 붓게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였던 걸까? 남편이 그토록 쓸쓸한 얼굴로 마지막 산행을 마쳤던 것은 나는 남편이 그의 오랜 벗에게 묵직하게 넘겨준 그 마음의 무게를 이제야 겨우 깨닫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무게는 미묘하게 나를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철우가 떠난 후 한동안 당신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당신, 혜주 씨가 부디 잘 지내시는지, 홀로 힘겨워하시지는 않는지, 그의 조용한 속삭임에 나는 순간 당혹스러움보다 먼저 가슴 깊은 곳에서 따스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왜 쉬었나요? 단순한 우정 때문이셨나요? 아니면 어떤 책임감 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되묻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그저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림자처럼 떠나간 후 몇 번의 계절이 흘렀을 무렵이었다. 나는 깊은 밤 홀로 조용한 마당에 나가 희미한 불빛 아래 작은 라디오를 켜놓고 따뜻한 유자차를 홀짝이곤 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밤하늘을 가득 수놓았던 별들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었는데 그날 밤은 온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에 휩싸였었다. 그때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홀로 흐느끼던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흐른 시간 끝에 이제야 처음 깨달았다. 혜주 씨, 그날 당신의 유자차에는 꿀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어요. 당신의 슬픈 표정에는 단 한 조각의 달콤함조차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는 그토록 작은 떨림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무너져 내렸던 밤, 홀로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누군가의 시선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때 당신이 흘린 눈물까지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디까지나 담담했지만 그 안에 내재된 온도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더 멀어지려 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면 당신이 나를 더 미워하게 될까봐. 그의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그날 산 아래 조용한 잣나무 숲길에 있는 작은 쉼터에 함께 앉았다. 기억 속 어딘가 익숙한 공간이었다. 남편과도 한 번쯤 들렀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그 자리에 다른 남자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엔 약간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내 앞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밀었다. 오늘은 꿀을 조금 덜 탔습니다. 혜주 씨, 당신 눈빛에 이미 단맛이 어려 있어서. 그 순간 나는 환하게 웃었다. 아주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최현준 씨. 그는 머리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저 사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말은 어쩌면 작은 용서였고 작은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언제부턴가 나는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다. 등산복을 다듬고 목도리를 펴는 일들이 습관이 아닌 설렘이 되었다. 그와 함께 걷는 산길은 어느새 나에게 고유한 위로가 되었다. 남편이 떠난 후 내내 얼어있던 감정의 땅이 서서히 녹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말했다. 혜주 씨, 난 지금도 그날이 생생해요. 당신이 라디오 앞에서 흐느끼던 밤. 그걸 멀리서 보고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심장이 같이 떨렸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 슬픔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위로였다. 그날 이후 내 삶에서 혜주 씨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됐어요. 그의 고백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한 것이기에 더 깊이 마음에 남았다. 그날 저녁 문득 거실 한쪽에 쌓여있던 남편의 유품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떠난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다. 왠지 모르게 그 상자가 나를 불렀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낡은 옷가지들, 시계, 지갑,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혜주에게, 남편의 필체였다. 손끝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도 모른다. 혜주야, 이 편지를 네가 읽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난다면 너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 최현준,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그는 나보다 너를 더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우정은 그렇게 끝났지만 내 마음은 그를 향해 원망이 아니라 부탁을 남긴다. 혜주야, 널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람도 널 사랑하는 걸 나는 알고 있어. 행복해져. 누구의 곁이든 혼자지만 않으면 돼. 편지를 다 읽고 나는 그대로 상자 옆에 주저앉았다. 손등으로 얼굴을 문질러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더 아프게 저려왔다. 남편은 끝까지 나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나를 떠나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사람 최현준 씨. 그 둘 사이에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산에서 다시 마주한 현준 씨는 오늘따라 더욱 조심스러운 얼굴이었다. 혜주 씨,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을 삼켰다. 철우 씨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행복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아직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는 벤치 위 두 그림자가 천천히 겹쳐졌다. 그 그림자처럼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조심스럽게 포개지고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눈이 오고 있었다. 올해 첫눈이었고 그 눈은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다. 등산 모임은 예정대로 열렸지만 날씨 탓에 절반 이상이 오지 않았다. 결국 함께 산에 오른 건 나와 최현준 씨뿐이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갈까요? 그가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걷고 싶어요. 누구와든 어디든 그냥 걷고 싶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하얗게 변해가는 숲을 조용히 걸었다. 눈은 우리 발자국 위로 소리 없이 덮였고 겨울숲은 마치 세상의 시간을 잠시 멈춘 듯 고요하기만 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눈발이 거세졌다. 근처 쉼터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죠. 그의 말에 따라 우리는 작고 낡은 오두막 쉼터로 들어갔다.
작은 난로 하나와 나무 의자, 그리고 흔들리는 전구 하나. 몸을 녹일 겸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다. 생강쌀이에요. 혜주 씨, 생강 좋아하죠?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도 겨울이면 목이 약한 나를 위해 꼭 생강을 챙겨줬으니까. 고맙습니다. 작게 웃으며 받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들어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철우가 남긴 편지 혹시 읽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철우 씨가 당신을 믿고 떠난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입을 열었다. 그 편지 사실은 나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철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다음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듣자 이제는 더 이상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그는 가만히 내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차가웠던 손이 그의 온기로 천천히 녹아갔다. 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난 혜주 씨가 혼자인 게 더 아팠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흔들리는 전구 아래 가까워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다. 그의 손이 내 뺨에 머물렀을 때 나는 피하지 않았다. 이건 위로였고 그 사람도 나도 너무 오래 외로웠다. 그날 눈은 밤새 그치지 않았고 우리는 오두막에 함께 남았다. 따뜻한 이불 아래 조용히 마주 누운 채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잠들었다. 그것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밤의 체온은 어떤 말보다 더 진하게 마음에 남았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그 사람과 나는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었다.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날 오두막의 공기가 우리 사이에 떠올랐다.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무엇인가 분명히 변해버렸다는 걸요. 혜주 씨, 그날 밤 후회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물음 앞에서 잠시 숨을 골라야 했다. 후회 안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따뜻했으니까요. 그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긴장과 떨림이 숨어 있었다. 그럼 오늘 밤도 당신이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산이 아닌 도심의 작은 호텔에 함께 들어섰다. 예약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조용한 조명과 따뜻한 벽난로가 있는 작은 방이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자연스러웠다. 그는 내 외투를 벗기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올 때까지 10년 넘게 기다렸어요. 당신이 허락해주기면을.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존중이 느껴졌다. 내 뺨을 쓰다듬던 그 온기, 살며시 내려앉은 입맞춤, 그건 욕망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그리움이었다. 셔츠 단추 하나 천천히 풀려갈 때마다 내 마음도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침대 위에 누웠다. 숨결이 섞이고 심장이 서로의 가슴을 두드리며 그 방 안에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의 품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체온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건 죄책감이 아닌 살아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혜주 씨, 사랑해요. 그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을 다시 잡은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더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빈자리가 아닌 나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숨겨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금세 들켜버렸다. 피부에 남은 체온, 눈빛에 남은 흔들림, 그리고 입가에 내려앉은 이상한 부드러움. 소영이는 언제나처럼 주말 아침에 찾아왔다. 엄마, 어디 다녀왔어요? 얼굴이 좀 다르네?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으며 둘러댔다. 산에 다녀왔지. 첫눈 본 김에 걷고 싶더라고. 하지만 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딸은 오래전부터 내가 남편을 잃은 뒤로 자주 혼잣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냥 등산 모임에서 같이 걷는 분이 있어. 말동무 같은 거지 뭐. 딸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나는 괜찮은데 아빠 생각은 안 나요? 그 말은 가장 아픈 데를 정확히 찌르는 칼 같았다.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나 너무 이기적인 거니? 당신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잘못된 걸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며칠 뒤 현준 씨와 다시 만났다.
그는 눈빛만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딸이 알아챘어요. 표정으로, 눈빛으로. 그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나를 불편해하면 나는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다. 그리운 거죠?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사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 방식만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엄마는 지금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말보다 솔직한 내 심정이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커피를 내리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다 나는 그가 도착하기 5분 전쯤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현준 씨가 집에 올 거야. 혹시라도 들릴 일 있으면 미리 알려줘. 답장은 없었다. 그냥 조용한 시간, 조용한 만남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열자 딸 소형이 그 앞에 서 있었다. 엄마, 나 잠깐만. 거실 안쪽에서 차를 내리고 있던 현준 씨와 눈이 마주쳤다. 정적이 흘렀다. 최현준 아저씨? 딸은 놀란 눈으로 현준 씨를 바라봤다. 그도 당황했는지 잔을 든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오랜만이네, 소영아.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 가운데까지 걸어 들어왔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에요, 엄마?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 사람은 아빠 친구였어요. 아빠 장례식장에도 안 왔던 사람인데. 현준 씨가 고개를 숙였다. 그건 내 잘못이야. 그날 갈 용기가 없었어. 딸은 눈을 지켜세우며 쏘아붙였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용기예요? 아빠 없이 혼자인 엄마가 그렇게 쉬워 보였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영아, 그만해. 왜요? 엄마가 이런 얘기 듣는 게 불편해요? 그럼 엄마는 아빠 떠난 지 겨우 몇 년 만에 그 사람 손을 잡은 건 괜찮은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다. 10년이야, 소영아. 너 아빠 떠난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10년이야. 그리고 엄마도 사람인데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니? 딸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잠시 후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웃는 거 나 요즘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속상하지? 그 말에 내 가슴이 저려왔다. 너 속상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엄마가 숨 쉴 수 있어서. 그때 현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는 너희 아빠를 누구보다 존경했어. 그리고 지금도 혜주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 나는 혜주 씨를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어.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지금은 마음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남은 거실엔 현중 씨와 나, 식은 차 2잔이 남았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을 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이 뭐라 하든 내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죽은 이보다 산자를 택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된 용기였다는 걸. 올해도 진달래꽃은 어김없이 피었다. 진 줄 알았던 향기와 색이 그 길 위를 다시 덮고 있었고 나는 오늘 그 길을 다시 오르고 있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옆엔 최현준 씨가 그 사람의 온기가 함께 걷고 있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걷던 그 산길에서 나는 그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10년 뒤 그 길에서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될 줄은 몰랐다. 철우 씨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 어떻게 봤을까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마 당신이 웃고 있다는 걸 고맙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산 중턱의 오래된 벤치에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남편과 내가 자주 앉았던 자리, 그 자리에 이제는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포개지고 있었다. 혜주 씨, 그날 이후로 나는 매년 이 자리를 지켰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올까봐.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릴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그토록 오래 기다릴 거였으면 좀 더 빨리 와도 됐을 텐데. 우리는 따뜻한 유자차를 함께 마셨다. 남편이 자주 챙겨주던 그 맛 그대로였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다. 철우 씨, 이 사람과 걷는 봄도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만큼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당신이 사랑했던 나처럼 지금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군가를 다시 진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됐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길 위에 우리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고 그 위로 떨어진 진달래꽃은 마치 오래전 약속 같았다. 혜주 씨, 이제 우리 앞으로는 계절이 바뀌어도 같이 걷자고 약속해요. 그 사람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앞으로는 계절도 시간도 당신과 함께 나눌게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에 기대어 살지 않았다. 이제는 기억 위에 새로운 사랑을 쌓으며 남은 삶을 천천히 따뜻하게 걷기로 했다. 올해 진달래꽃은 당신과 함께 보게 되어서 참 다행이에요. 계절이 바뀌듯이 마음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